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번 강의는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는 이미 이론이 종료가 되었고요. 우리 교재에 고급 문제 100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 4개의 강의에 걸쳐서 문제를 25문제씩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자, 제목은 시대별 기출 모의고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의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저한테 직접 배운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시면서 하나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당연히 구석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충청북도 단양군 수양계랍니다. 이거 구석기 유적인데요. 이거를 전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구석기 유적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유적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구석기냐 신석기냐 이런 식으로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특징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특징. 네. 자, 그러면 좀 더 읽어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힌트가 있을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주먹도끼 집게를 비롯한, 여러분 더 읽을 필요 있나요? 주먹도끼하고 집게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구석기를 골라라. 구석기 시대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지문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것이 바로 구석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주 쉽게 다음 번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고산리 유적. 여러분 어딘지 몰라도 된다. 어느 시대인지 몰라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다 보면 특징이 나와요. 그 시기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 유적의 최하층에서 이른 민무늬 토기가 출토가 됐대요. 여러분 이 민무늬 토기 그러면 청동기와 철기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토기를 바로 민무늬 토기라고 하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도 민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어서요.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 그러면은 청동기하고 철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른 민무늬 토기 그러면 신석기 시대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번 문제도 이게 뭔지를 알기만 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지문을 고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신석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신석기 시대의 내용을 골라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구석기 시대에는 내내 이동생활 하다가 신석기가 되면서 정착생활을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이나 또는 바위 그늘 또는 막집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정식주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식주택의 이름이 뭐죠? 바로 움집이죠. 그러므로 2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실까요?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맹왕국 문제가 나오면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문이 쫙 나오면서 그 지문이 어느 나라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일반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맹왕국은 각각의 특징별로 나라를, 국가를 구별만 잘 해주시면은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를 보시면 여자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다시 돌아간 다음에 여자가 집에서 돈을 요구하면 신랑이 돈을 지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하고 남자 어린이가 결혼을 약속을 해서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네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민며느리제죠? 그러니까 이 3번의 가는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민며느리제의 풍습을 가지는 옥정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는 어느 나라인가 보겠어요. 산천을 중요시하며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락을 침범하면 벌로 노비나 소마를 부과하였다. 아, 여러분, 음락을 침범한대요. 그러니까 남의 부족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재화로서 갚는데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책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책화. 여기서 말하는 책화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노비나 소마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책화의 풍습을 가지는 나라는 여러분 어디죠? 동해죠. 아, 그러므로 가는 옥저고 나는 동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주면은 다 틀리고 3번만 맞네요. 동해의 특산물로 단궁 그리고 과하마, 반어피와 같은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4번 보실까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8조법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이 8조법 가운데에서 틀린 거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가족까지 처벌받았다. 여러분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족까지 처벌받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좌죄 또는 연좌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죄를 지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본인과 매우 가까운 가족까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제도가 과거에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문장을 읽어보시면 도둑질을 한 남자는 남자 노비, 노로 삼고 그리고 도둑질한 여자는 여자 노비, 비로 삼는다 라고 하는 말만 있을 뿐이지 그 도둑질한 남자와 도둑질한 여자의 가족을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아, 그러므로 가족까지 처벌받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만 틀리냐? 4번은 오직 5번만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역시 또 유적 문제가 나왔네요. 부여 송곡리 유적에서는 청동기 유적인데요. 역시 특징을 아시면 됩니다. 부여 송곡리가 청동기 유적이다 라고 하는 걸 알면 아, 그건 이제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능검에서는 특징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송곡리식 토기라고 불리는 민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거. 그렇죠. 이게 바로 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민무늬 토기 그러면 아, 청동기하고 철기 모두 민무늬 토기인데 그 다음 말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틀림없이 청동기죠. 아, 그러므로 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청동기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 고인돌하고 돌널무덤. 바로 이것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 양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 더 있었죠. 뭐죠? 돌무지무덤. 고인돌, 돌무지무덤, 돌널무덤. 이렇게 세 개의 무덤 양식이 바로 다름 아닌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지우고. 자, 6번 보시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문제 푸실 때요. 일단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그거부터 여러분 구별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정말 바쁘니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잘못 봐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전혀 다른 오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으시고 마음이 급하셔도 일단은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그거는 명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일단 인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옳은 것은 자, 요건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고령 지산동 고분이래요. 아, 여러분 고령은 어디가 어느 나라의 중심지죠? 그렇습니다. 바로 대가야의 중심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유물들은 바로 대가야의 유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네요. 답이 바로 나오는 6번 답은 1번입니다. 6번 답은 1번. 여러분 가야연맹은 그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야연맹으로 나뉘는데요. 전기가야연맹은 어느 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했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네, 금관가야가 네, 가야연맹을 주도하던 당시는 전기가야연맹이라고 하고 이 전기가야연맹의 연맹장 네, 종주국을 자처하던 이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이 보낸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네, 가야 연맹 가운데에서 네, 1등의 자리를 놓치고 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관가야에 밀려서 2위였던 넘버 2였던 대가야가 바로 금관가야가 1등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나니까 그 대가야가 자동적으로 1등이 되면서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해 나가게 되죠. 그 가야연맹을 바로 우리는 후기가야연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기가야연맹을 주도했다. 이게 바로 대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여러분 7번 보시면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능검 그렇게 시간이 네, 부족하지 않아요. 네,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씩 네, 시간 안배를 잘 하시면서 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차분하게 네,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가시면 네, 충분히 네, 50번까지 다 가도 시간이 남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나의 문제에 이렇게 네, 빠지시면 또 안 되고요. 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가를 보시면요. 전진의 왕 부견이 사신과 네,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경전을 보내왔다. 여러분 전진으로부터 네, 불교를 네, 받아들여서 불교를 수용한 나라네요. 바로 어디입니까? 고구려죠. 네, 고구려에서 바로 불교를 수용하고 또 공인한 왕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7번의 가는 어느 왕이죠? 소스림을 불태울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소스림을 불태울 것이다. 네, 바로 불교를 공인한 소스림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스림 왕. 4세기 말에 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까요? 자, 나를 보시면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도읍 함성을 점령했다. 여러분 백제를 공격을 해서 백제의 수도 한성, 네, 위례성을 빼앗고 그리고 당시 네, 백제의 왕 부여경 이 왕이 바로 다름 아닌 계로왕이죠. 계로왕을 죽였다. 여러분 어느 왕인가요? 장수왕이죠. 장수왕. 자, 그러므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죠. 네, 2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여러분 이거 네, 광개토대왕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소스림왕과 장수왕 사이에 어떤 왕이 있나요? 광개토대왕이 있죠. 네, 그러므로 네, 7번의 정답은 네, 2번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8번 보실까요? 자, 8번을 보시면 가와 나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네,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이런 순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분명한 힌트가 주어집니다. 분명한 힌트가 주어지고 그리고 네, 역시 지문에서도 네, 그 각각의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잘 잡아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의 한능검의 그 기출 문제는 물론 우수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출제 경향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출제 경향은 이렇게까지 많이 네,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의 근현대사 문제를 보시면은 꽤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의 출제 경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한능검 제1강 시작할 때부터 늘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현재 한능검은 한능검 고급이라 할지라도 네,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네, 그러므로 중심적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내용만 잘 잡으면서 넘어가면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바로 합격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네, 그 강조를 또 한 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쭉 보여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 교재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형광칠이 되어 있죠.
네,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고요. 전체를 꼼꼼히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슬라이드 내용과 그리고 네, 중요한 네, 이 노란 형광칠 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 안에 2번을 보신다면은 네, 훨씬 더 네,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실까요? 네. 자, 가가 어느 시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나 사이에 있었던 네, 시기 네, 사실로서 자, 신들의 생각으로는 네, 신은 네,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사로라고 하는 명칭을 쓰다가요. 신라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할 당시의 상황이 되네요. 여러분 신라라는 명칭,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왕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지증왕이라는 거죠. 지증왕. 다음에 나를 보시면요. 자, 또 어떤 왕인지 보시겠어요? 백제 왕인 명농이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여러분 이 백제 왕 누구죠? 성왕이죠. 네, 성왕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성왕을 죽이면서 바로 신라를 승리로 이끈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진흥왕이죠. 그러므로 나는 진흥왕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가 지증왕과 나 진흥왕 네, 사이의 사건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고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 금관가야를 복속시킨 신라의 왕은 누구죠? 버풍왕이죠. 그러므로 네, 이 사이에 지증왕하고 그리고 진흥왕 사이에 있는 왕이 누군가요? 버풍왕이죠. 버풍왕. 그러므로 네, 바로 이 버풍왕이 바로 금관가야를 멸망시킨 이 사건이 가와 나 안에 쏙 들어가네요. 네, 그러므로 정답은 네, 4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실까요? 자, 9번 보시면 자, 여러분도 넘기시고 저도 넘기고 네. 자, 구지봉이라고 불리는 이 봉우리에는 여러분 느낌이 확 오시네요. 네. 건국설화가 전해오고 있고 네, 그리고 네, 가장 먼저 아래에서 나온 수로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네. 김수로. 네. 김수로 왕의 건국설화가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나라는 그렇습니다. 가야죠. 가야. 네. 자, 그래서 이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야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한능검은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제시문에 또는 보기에 어떤 힌트를 주면서 이게 뭐게? 정체를 밝혀. 그렇게 딱 제시를 한 다음에 수험생으로 하여금 바로 그 힌트를 가지고서 정체를 수험생이 스스로 간파하게 만든 다음에 그 정체의 국가 또는 그 정체의 인물 그리고 그 정체의 사건, 그 정체의 사건 그런 어떤 것과 관련된 지문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그런 출제 패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 9번도 이러한 출제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가야를 골라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상하였다. 여러분 변환이 바로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낭랑과 그리고 외에 바로 철을 수출했잖아요. 그런데 변환에서 발생해서 결국 변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가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환의 특징이 그대로 가야에게 승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9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10번 볼까요? 자, 10번 보시면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기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해마다 외주의 향리 한 사람을 도성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보내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수도 바깥에 지방에서 누군가가 수도로 와서 수도에서 상주하게 하는 그런 제도네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줄 그 다음을 읽어보면 지금의 기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기인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기인 제도가 당시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인 제도를 쓰던 시기는 어느 시기죠? 고려시기죠. 고려시대. 여러분 기인 제도는 뭐죠? 바로 인질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세력가가
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중요한 인물을 바로 서울의 수도인 이 수도에 머물러 살게 하면서 반란을 방지하는 그러한 일종의 인질제도가 바로 기인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기인제도가 바로 이 어떤 그 이전에 어떤 제도가 계승이 되어서 지금의 기인제도이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인질제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죠? 상수리제도죠. 상수리제도. 상수리제도고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인질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이 상수리제도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지방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방 세력과 아주 가까운 누군가, 그 지방 세력의 중요한 인물 누군가를 바로 수도인, 당시 수도인 경주 금성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 지방 쪽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경주 금성에 있는 그 사람이 위험해지잖아요. 처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상수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11번을 보시면 밑줄근 태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태왕의 목적은 북방의 강성한 선비를 정벌하여 지금의 봉천, 지계 등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태왕 그럼 그분밖에 없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태왕이 그 시호와 같이 토지를 광개함에 이르렀다. 여러분 느낌이 정말로 확 오시죠?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개토대왕 설명.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저술하신 조선 상고사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그러므로 밑줄근 태왕은 바로 다름 아닌 광개토대왕이고요. 역시 이렇게 해서 정체를 파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체와 동일한 그 정체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1, 2, 3, 4, 5번 가운데 광개토대왕을 골라주면 2번입니다.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였다.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의 업적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12번 보시면요. 민정문서가 나왔네요. 민정문서. 일본 도다이사의 쇼소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때 문서. 바로 다름 아닌 신라 장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민정문서라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은 바로 5번이죠. 호구를 남녀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라고 하는 게 요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13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요즘 한능검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풀고 계시는 이 시험 문제 100문제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눈에 보이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문제를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 하실지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두 문제를 놓친다 할지라도 충분히 합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챙기시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시험이 지금 코앞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을 내가 포섭하기보다는 그 새로운 내용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이번 회차에서는 인연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과감하게 일단 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한번 공부했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챙기면서
그것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절대 안 틀리는 작전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13번 보십시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영유왕이 당나라가 위협을 해오자 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언제겠어요? 일단은 13번에서 천리장성 축조는 살수대첩 이후죠. 살수대첩이 지나간 이후에 살수대첩은 바로 고구려가 수나라를 물리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나라는 멸망하죠. 그래서 그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건국이 되었고, 그리고 당나라가 초기에는 고구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당태정이 등극한 다음부터는 고구려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어떤 협박을 가해오잖아요. 바로 이 상황이 바로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협박을 가해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은 당나라의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당나라와 교섭을 계속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리장성 축조하게 된 거는 시작하게 된 거는 바로 살수대첩 이후가 되는 것이고, 그 천리장성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안시성 전투 이후가 되는데요. 일단은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을 했다. 우리 지금 우리 제시문은 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살수대첩 바로 직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수대첩은 612년이고요. 천리장성 축조 시작은 631년인데요. 연도까지는 절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나라가 계속 위협을 해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나라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연교손을 중심으로 한 바로 그 강경파와, 그리고 당나라와의 싸움은 웬만하면 피하자라고 하는 영유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온건파가 고구려의 그 지배층 속에서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연개소문이 642년에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이고 바로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렇게 되자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당나라하고 고구려는 싸우게 되었는데 여기서 고구려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투죠? 그게 바로 645년에 안시성 전투죠. 안시성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제시문은, 이 보기는 바로 이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그 사이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가나다라 마 가운데에서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14번 보실까요? 자,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 이불병자상이네요. 두 명의 부처님이, 즉 두 명의 부처님, 이불, 두 이자입니다. 이불, 나란히 앉아 계시는 이 불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불병자상이라고 하죠. 이 이불병자상은 바로 다름 아닌 발해, 발해의 아주 대표적인 유물이죠. 그러므로 이 국가, 발해를 골라라. 보기 가운데에서 발해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서경을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이거는 고려 초가 되는 거죠. 고려가 되는 거고요. 니은, 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했다. 이게 바로 발해의 특징이죠. 디귿, 이난, 대응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역시 발해가 되겠고요. 리을 보시면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건 통일신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 보실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선도, 풍월도라고 한다. 화랑도네요. 그러니까 화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화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한 왕이 바로 다름 아닌 진흥왕이죠. 그러므로 15번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선도, 풍월도라고 하는 화랑도에 대한 별명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면 원광이 세속 5계를 전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네, 화랑에게 줬죠. 네, 그러므로 화랑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 3, 4, 5번 다른 지문 가운데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특이한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너무나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네, 계속 이어가지고 자, 10문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어디 보실까요? 자, 16번 문제 보시면 네. 자,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 등이 여러분 복신, 도침 나왔습니다. 뭐죠? 네, 백제 부흥운동이죠. 네, 그래서 이들은 부여풍을 왕자 부여풍을 네, 왕으로 추대하고 네,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그래서 바로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3번. 네,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이것이 바로 백제 부흥운동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넘겨서 자, 17번 보세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백제군이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네. 여러분, 신라하고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대요. 네,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드디어 되찾았다고는 여러분, 신라하고 백제가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유역을 되찾은 거, 그거 언제입니까, 여러분? 백제는 성왕이고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한강유역을 되찾았는데 그래서 신라가 그 이후에 네, 백제를 기습공격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기습공격하면서 백제하고 신라가 나눠 가지고 있었던 한강유역의 땅을 신라가 통째로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아지 동맹은 깨지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네, 성왕이 바로 백제의 성왕이 바로 신라로 네,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관산성 전투. 네, 관산성 전투가 바로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3번. 그래서 이 성왕이 네,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후에 직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18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스님이 또 나오셨네요. 네, 19세 때 경주 황복사로 출가하였으며 당에 유학했대요. 네. 지엄의 문화에서 화엄사상을 공부했다. 자, 그리고 네,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지통과 표현 등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여러분, 제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목, 이 큰 거, 네, 큰 거는 일단 건너뛰고 빼고 본문부터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목에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네, 제목 나오면 제목,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마음이 급하셔도 제목은 일단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엄종을 여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의상이죠. 의상. 네, 그러므로 네, 이 본문보다는 어쩌면 제목이 바로 보다 더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바로 네, 의상을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관음신앙. 네,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네, 정답이 되겠어요. 바로 의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9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주주와 군주에게 농사를 권장하도록 하니 비로소 우경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봐 줘야겠죠? 결정적인 그 다음에 나와요. 네, 실직주로 설치하고 이사부를 네, 군주로 임명하였다. 네, 어떤 느낌이 이제 확 오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된 왕은 누구냐? 바로 지증왕이 되겠죠. 네, 우경을 시작했다. 네, 신라에서 네, 우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네, 왕을 바로 우리
지증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경이 아예 없다가 지증왕 때 처음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우경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삼한시대에도 가축을 이용한 농경은 틀림없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화되지는 않고 있다가 지증왕 때 이것을 아주 적극 권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 첫 번째가 더 강력한 힌트였네요. 네, 아무튼 1, 2, 3, 4, 5번에서 가운데에서 지증왕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5번이죠. 국호를 신라로 확정을 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라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칭호를 신라에서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꾼 왕은 누구죠? 내무랑이죠. 그래서 내무랑 마립간 하다가 이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다시 중국식의 왕으로 고친 왕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증왕이죠. 정답은 그래서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볼까요? 자, 2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유물로 문화유산으로서 옳은 것은 충남 부여에 있대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의 그 유적이라고 보기가 쉬울까요, 우리? 유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여는 과거에는 사비성이었죠. 아, 그러므로 백제가 되겠네요. 백제의 어떤 문화유산일 겁니다. 아, 백제를 대표하는 서탑이라고 돼 있네요. 백제란 이름이 있네요.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으로서 정제된 조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작품이다. 탑신부의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목조 건물 양식을 이용하였다.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내용을 탑신부에 새겨놓은 그런 슬픔까지도 가지고 있는 탑은 바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골라주면 되겠는데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사진, 시각자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서 그 사진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바로 1번이고요. 2번은 다보탑이죠. 다음에 3번. 이거는 발해 영광탑. 발해 영광탑이 되겠고, 그리고 4번은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겠고요. 5번은 미륵사 석탑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21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얼른 지우고요. 21번 보시면, 자, 21번. 다음 건의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 뭐냐? 여진 완연부와 싸워 패한 이유는 저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병의 양성과 군량의 비축이 필요하옵니다. 그래서 여진족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병을 매우 강화한, 기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대를 만들잖아요. 윤관이 고려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윤관의 그 만든 군대 이름 바로 뭡니까? 여러분, 별무반이 되겠죠. 그래서 별무반의 내용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고르면 2번 별무반이라고 아예 있네요.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22번 보시면요.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시면 무신집권기 주요 기구라고 이미 아주 친절하게 제목까지 달려 있네요. 중방, 도방, 교정도감, 정방, 서방. 그러니까 맞는 거,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 2, 3, 4, 5번을 다 봐야겠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국정자문을 위한 문신들의 수기기구. 여러분, 이거 뭐죠? 바로 글을 쓰는 글과 관련된 기구니까 이거 서방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요. 최후의 집에 설치된 인사행정 담당 기구. 이거는 정방이죠. 정방. 그러므로 2번도 틀렸고요. 3번 최신 무신 정권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구는 교정도감이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정답입니다. 요게 바로 정답. 4번 보시면요. 치안 유지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한 군사기구.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런데 우리 지문에는 정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재신과 추신으로 구성되어 법제와 격식을 논의한 회의기구. 이건 식목도감에 대한 설명이죠. 재신과 추신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그 군대 문제, 군사 문제를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도병마사가 되는 거고요. 법제와 격식, 그러니까 법률과 또 그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면 그것은 식목도감이죠. 네, 그러므로 네, 마의 서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다음 23번 보실까요? 자,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왕이 한림학사 쌍기를 직원거로 임명하고, 여러분 쌍기가 나왔습니다. 네, 쌍기가 보필한 왕은 바로 고려 광종이죠. 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네, 뭐를 시험을 해가지고 진사를 뽑게 했다. 여러분 과거 시험 봤네요. 네, 그래서 자, 왕이 위복루에 친히 나가 급제자를 발표했다. 과거 급제자를 발표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친절할 수가 없죠. 이 정도면 네, 과거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을 바로 추진한 왕이, 시작한 왕이 바로 고려의 광종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광종하면 네, 바로 다름 아닌 노비안건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네, 5번의 노비안건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보실까요?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시면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자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김부를 경주의 사심으로 임명하여, 네, 사심관 제도가 되겠네요. 사심관 제도. 네, 가는 사심관 제도. 기본적인 거 네, 조금만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네, 잘만 여러분 하시면 네, 단기간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100점 만점으로 합격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합격 커트라인은 70점이기 때문에 70점을 네, 넘기시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1급의 자격을 국가가 부여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70점은 넘기는 작전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아껴서 잘 쓰셔가지고 가장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드리는 현재의 출제 경향, 쉽게 출제가 되는 그 경향에 맞춰가지고 그 쉬운 내용들, 그 쉬운 그 소수의 내용들만 가지고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챙기셔가지고 네, 시험장으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는 사심관 제도고요. 다음에 나를 보시면요. 국토의 향리자재를 뽑아 네, 기인이라 하였다. 네, 기인제도네요. 기인제도. 네. 자, 그래서 네, 가는 사심관제도 그리고 나는 네, 기인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둘 다 고려태조 왕건이 네, 실시한 거죠. 네, 이 제도는 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5번 보시면 가와 나,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 여러분 이 두 개의 제도는 공통점이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므로 24번은 정답이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 25번 한번 볼까요? 자, 25번을 보시면 네, 멋진 스님이 두 분이 또 나오셨네요. 자, 가를 보시면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의 이분은 바로 의천이죠. 의천. 그리고 의천의 그 초상화는 어쩌면 이 초상화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자마자 의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내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나의 진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의천의 초상화 이거 말고 다른 초상화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의 초상화는 무조건 의천이고 나의 초상화는 무조건 진울이다. 네, 이게 바로 네, 가장 효율적인 그런 어떤 학습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능검에 관한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네, 진울, 수선사 결사. 여러분 진울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 의천과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요거는 다 봐야겠네요. 네, 자, 가를 보시면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여러분 통일신라의 원효대사죠. 그러므로 틀렸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의천의 업적 가운데 하나죠. 다음 티귿 네, 화엄일승 법계도 여러분 이거는 네, 의상이죠. 의상. 네, 그러므로 네, 진울이 아니고요. 다음 리을 도노 점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행 강조했다. 네, 요게 또 네, 진울의 업적이 되겠죠.
네, 그러므로 맞는 거는 니은과 리을밖에 없네요. 정답은 네, 25번의 정답은 그래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라. 욕심내가지고 새로운 내용 이제 와서 그거를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네, 핵심적인 것을 보신다면은 훨씬 더 네, 시험장 가서 시험을 문제를 푸시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25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에서 26번부터 50번까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